자, 13강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 지역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지역을 빼고 생각해보면 서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건조아시아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자, 그런데 먼저 B를 봤더니 면적이 가장 넓은 B를 봤더니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 뭐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도 되게 넓게 분포하죠. 그래서 B는 사막이에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C는 B의 주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C인데, C는 사막보다는 이제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스텝 기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여기 뭐 지중해 주변으로, 그 다음에 흑해 주변으로 좁은 지역에 분포하는데 A는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됐죠? 뭐 처음에 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아예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각 기후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지중해성 기후,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B에는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얘는 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C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C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말을 바꾸면 C는 건조 기후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건조 기후는 사막하고 스텝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A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니까 수목 기후 지역이고요. B하고 C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무수목 기후 지역이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글은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지형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사막 이외에도 산지와 초원 등 다양한 지형 요소가 분포한다. 아틀라스 산맥,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 고원 등의 산지는 신기 조산대에 있는 높은 산맥이나 아니면 고원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는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이 잦다. 한편 이들 산지의 남쪽에는 대규모 하천과 그 유역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뭐 산 위에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거나요. 아니면 이게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융빙수라 그러는데 그게 하천으로 모여서 흐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하류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나타나며 리을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 나일강의 하구에는 주기적인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자, 볼게요. 1번, 기역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신기조산대니까 높고 경사가 급하고 험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지중해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으로 유입한다. 지중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나일강이죠. 그 다음 미음은 이집트 문명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일강, 이집트, 뭐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비읍에 들어갈 지역 요소는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죠. 삼각주. 그 다음에 디귿은 리을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디귿,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역이고 평원이니까 평야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사하라 사막은 당연히 사람이 살긴 힘들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글의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북부 아프리카 베두인족의, 우리 베두인족은 이름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었죠. 사하라 사막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민족 이름이에요. 베두인족 기억해 두시고요. 전통 복작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뭐 사막이니까 사하라 사막이니까요. 그래서 사막 지역에 해당하는 전통 복장을 고르면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오답용으로 만든 거라서 굳이 어느 지역인지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전통 가옥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나라 이름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 전통 가옥의 그림을 봤더니, 모식도를 봤더니 사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붕이 평평하고 창문이 작고 그 다음에 골목과 골목 사이가 좁고, 그쵸? 벽은 두꺼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몽골의 게르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천막집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는 스텝 기후 지역이 나타나고요. 스텝 기후가 나타나고 이동식 가옥이 나타난다. 자, 가 지역과 비교한, 사막과 비교한 스텝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단위 면적당 가축 사육 두수는 많다.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고요. 연 강수량도 사막보다는 스텝이 많다. 그 다음 토양 내 유기물 함량 비율도 높다. 자, 유기물은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시체, 죽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A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5번 문제. 자,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과 매장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에너지 자원으로 오른 것은? 생산량, 매장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아니라 지금 대륙별로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대륙을 다 표시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건조 기후 지역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서남아시아네요. 서남아시아. 자,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은 석유랑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석탄은 거의 없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장량 비율은 비슷하니까 이거 보고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비중을 봤더니 서남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서남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이거 보고 나가 석유고 가가 천연가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아니더라도 생산량을 봤더니, 전 세계 생산량을 봤더니 나가 가보다 더 많죠. 그래서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생산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 석유고요. 가는 천연가스가 될 테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6번. 다음 글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산업구조에 대한 것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국가의 산업구조는 화석에너지의 분포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화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은, 우리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석탄은 거의 없으니까요. 석유랑 천연가스가 풍부한 국가들은 국내 총생산에서 2차 산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화석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은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로 화석에너지를 점점 적게 사용하자고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는 대기오염 때문에 변화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지역 국가들은 석유 중심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 내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기역의 대표적인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카타르가 있다. 기역은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에는 2차 산업, 디귿에는 1차 산업이 들어갈 수 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릴은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가,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사례로 걸프협력회의가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자, 우리가 걸프는 걸프만, 페르시아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남아시아 가운데에 있는 그 바다가 걸프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협력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무역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A는 터키, 그 다음에 B는 이집트, 그 다음에 C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우리가 수입은 세 나라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뭐 어느 나라든 공업제품 많이 수입하고요. 뭐 써야 되니까 가전제품이나 그런 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특징은 수출을 봐야 돼요. 수출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규모도 또 봐야 돼요. 자, 먼저 자, 가나하고 달리 다는 수출에서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나라 터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는 A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버리네요. 자, 그리고 가는 C고 C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나는 이집트인데 자, 이제 두 나라를 봤더니 수출액 자체가 가가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양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뭘 잘못 눌렀네요. 뭔가 다 지워졌다. 다시. 자, 그래서 다가 A였었고요. 다가 다가 A였었고요. 그 다음에 나가 상대적으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적게 수출하는 이집트 B고요. 그 다음에 가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CBA 정답은 5번이요. 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사하라 사막이 있고 뭐 여러 개의 사막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지금 심각하거나 아무튼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죠. 자, 얘는 그래서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사막화가 되겠네요. 사막화. 자, 갑을 보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에서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요.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을 식생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병, 발생 범위가 확대되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난민이 증가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가들이 주도하여 람사르 협약. 자, 우리가 람사르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냥 습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철새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는 어느 한 나라만 노력해가지고는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철새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막화랑 관련된 뭐 국제 협약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죠. 그리고 갑병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내 상위 5개 생산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물어볼 수 있는 화석 에너지는 석유와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고기 조산대가 없다 보니까 석탄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구별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포인트는 이 나라죠. 이 나라. 굉장히 크기는 작지만 천연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번 강조했었죠. 카타르. 카타르는 석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천연가스는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카타르가 있는 가는 천연가스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석유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설명을 보면 가는 주로 수송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자, 얘는 석유에 대한 설명. 나는 액화 수송 기술 발달 이후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상업용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더 늦게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천연가스는 대기 오염물질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산화탄소는 나오긴 하지만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가는 신생대, 나 석유도 역시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얘도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2번, 자, 지도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농농업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상대적 특징이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A, B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은 가나는 관계 농업지역, 수목 농업지역, 유목지역 중 하나임. 자, 우리가 가나가 분포하는 곳을 봤더니 지중해 연안은 없죠.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아프리카 북부에 지중해가 있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정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터키의 이렇게 해안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자, 그래서 여기는 수목 농업이 될 수 없고요. 그럼 관계 농업 지역 아니면 유목 지역인데, 자, 우리가 관계 농업 지역은 여기 이렇게 흐르는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주변이니까요. 여기 가가 관계 농업 지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유목 지역이 되겠네요. 스텝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자, 그래서 가가 관계 농업 지역, 그 다음에 나가 유목 지역. 그래서 A하고 B를 찾아보면 자, 관계 농업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건 인구 밀도. 자, 과수재배 면적은 수목 농업하고 관련된 설명이라서 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지역 내 유제품은 유목 농업 지역에서 유목 농업이라 해야 유목 지역이네요. 유목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거니까 안 되고요. 농경지의 관계시설 설치율, 얘는 관계 농업 지역에 당연히 맞는 설명일 거고요. 농농업 종사자의 연평균 이동 거리, 얘는 유목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B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뭐 전혀 엉뚱한 설명이고 인구 밀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잘못된 설명이고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면 그냥 뭐 틀리는 거고요. 틀린다기보다는 이 문제 보고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주거 문화 소개 촬영을 위한 장면 설정이다. 촬영 장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은 자, 서기 859년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을 지나 사방팔방 이어지는 거미줄 같은 골목에 흑벽돌로 지은 평평한 지붕을 가진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드론으로 하늘에서 촬영한다. 애매하죠? 애매하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넓은 초원에 가축을 한쪽에 몰아둔 채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가축의 털이나 가죽천으로 덮은 텐트로 만든 이동식 가옥이니까 스텝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스텝 기후 지역. 그래서 스텝 기후 지역은 사실 이게 A하고 B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답은 B예요, B. B가 투르크메니스탄인데 자,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을 보고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좀 이렇게 알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A를 물어보면은 지중해성 기후 아니면 사실은 사막을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중해 주변인데 해안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스텝이 살짝 나타나긴 하지만 사하라 사막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스텝을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막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 이 나라가 모로코거든요. 사실 모로코는 최근에 수능에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텝 기후도 조금은 있겠지만 사막과 지중해성 기후를 주로 물어본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 그랬잖아요. 세계 최초의 대학.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명권에서 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가 B는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어떤 문명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예를 들면 뭐 몽골 같은 스텝,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목은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민에 비해서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B에 해당하고요. 넘버 2는 넘버 3는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세계 최고층 빌딩, 자, 이것만 보고도 두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 그래서 초현대식 주거시설이 밀집된 모습과 인근에 위치한 건조아시아 최초의 경제 특구와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 항구를 함께 촬영한다. 여기는 C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가 A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 자, 얘는 뭐 논리적으로 추론한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모로코 최근 수능에서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작물별 경지 이용률과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지도해 AC에서 고른 것은? 자, 작물별 경지 이용률을 봤더니, 자, 일단 눈에 띄는 독특한 걸 한번 볼게요. 자, 가에는 쌀이 있어요. 자, 우리 쌀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 강수량이 많지 않다면 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나는 대취하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비율이 높은 걸로 봐서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는 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구할 수 없고 대체로 건조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면, 자, A,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풍부하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쌀을 재배한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B,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주변에서 관계농업을 이용해서 대추야자를 재배한다. 얘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뭐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도를 잘 보면은 이탈리아보다도 대체로 북쪽이죠. 사실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도가 좀 높아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 대부분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아시아랑 가까운 지역은 스텝 기후 지역이 나타나요. C는 스텝 기후 지역이 꽤 넓게 분포해요. 사막은 여기 카스피해 주변, 아라레 주변이 주로 사막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 보면 사막 지역이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그래서 C는 스텝 기후가 넓게 펼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밀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풀이 자라니까. 그래서 여기도 정답이 A, B, C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 생산액을 보면 사실 이것만 보고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2차 산업 제조업은 요만큼이고 상대적으로 광업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가와 다를 구분하는 건 사실 어렵죠. 뭐 유명한 나라들도 아니고 이 나라들의 뭐 산업 구조까지 체크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자,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수는 맞춰야 되고 그래서 약간 억지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해 가지고 쌀 농사를 짓는다. 기억 좀 해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자,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방식의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유목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 농업 방식으로 양, 염소, 낙타 등의 가축과 유목민들이 함께 목초지, 풀을 찾아서 이동한다. 자,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 출산율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높겠죠. 하지만 유목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여기 X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얘가 틀린 설명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니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한다. 유목은 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스텝 기후 지역에서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낙타에 짐을 싣고 무리지어 다니는 상인 집단, 대상이라고 하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아시스 농업은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대추야자나 밀 등을 재배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밀은 쌀보다 단위 생산당 물 소비량이 당연히 적죠. 밀은 내건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거에 견디는 성질이 강해서 뚜렷해서 쌀보다는 물을 훨씬 적게 소비하죠. 정답은 1번. 다음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두 나라는 알제리아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있는. 그래서 뭐 알제리가 세계지리에서 뭐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까지 한 번쯤 있었나?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 아랍에미리트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가 있죠.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석유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젊은 층의 남자들이 유입된다. 물론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나를 봤더니 뭐 산업 구조를 봐도 되고요. 근데 산업 구조보다는 우리가 인구 구조에서 확 차이가 나죠. 가는 남자의 청장년층의 비율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는 아랍에미리트, 나는 알제리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산업 구조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 알제리는 13.3%, 꽤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보고 구분하셔도 되고요. 가는 아랍에미리트, 나는 알제리.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헷갈리니까 여기다 가라고 쓰고요. 알제리를 나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가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설명이 잘못됐고요.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가는 석유가 풍부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 아이고. 왜 자꾸 이러지? 뭘 잘못 눌렀을까요? 아무튼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설명이 아까 잘못됐었고요. 설명이 잘못됐었고, 그 다음에 얘는 설명이 옳았고요. 얘는 지금 설명이 잘못됐죠. 이것도 지워졌네요. 아랍에미리트가 가였고, 알제리가 나였었죠. 그래서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가는 건조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맞고요. 나는 북부 아프리카 국가이다. 알제리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자, 7번. 다음 글은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작물에 대한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주요 재배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감귤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귤은 그냥 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봤더니 여기서 귤을 재배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감귤류는 그냥 오렌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중해 근처니까 오렌지를 당연히 재배하겠죠. 그 다음에 대추야자, 사막에서 주로 오아시스 주변에서 또는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작물. 그 다음에 목화는 좀 애매하긴 하죠. 목화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것도 나온 거니까, 자, 목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레로 흘러드는 강물을 이용해서 끌어와서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목화를 많이 재배해요. 아라레 주변에서.
이건 뭐 그냥 외워야 되겠네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도 모카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브는 지중해 주변인데, 올리브는 뭐 과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아무튼 올리브 중 하나임. 자, 가를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새겨진 나무의 열매이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볼 것도 없이 가는 대추 야자가 되겠네요. 그쵸? 뭐 쭉 읽어보면 대추 야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상식을 넓히는 수준에서도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과실의 모양은 구형이며 중앙 부위에 배꼽이 생긴다. 그 다음에 대표적 품종은 등황색 껍질을 지니고 있으며 껍질을 까서 생으로 먹거나 주스 등으로 만들어 먹는데, 자, 뭐 신맛이 난다. 얘는 귤 종류가 되겠죠. 자, 얘는 감귤류인데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가 이렇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찾아보면 대추 야자는 뭐 여기 설명에서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새겨질 정도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재배한다. 가는 여기 B가 되겠네요. B. 그쵸? 그 다음에 오렌지는 지중해 주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만. 사막이나 스텝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중해 주변이니까요. A가 감귤류가 되겠네요. A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그래프는 건조 아시아 국가들의 화석 에너지 생산량과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건조 아시아의 화석 에너지니까 뭐 석유,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뭐 가난하겠죠. 그 가는 화석 에너지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가 높은 걸로 봐서 화석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나라.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않은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는 잘 사는 나라. 뭐 아랍에미리트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나라가 되겠죠. 뭐 카타르나. 그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 자, 가는 나보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가는 나보다 1인당 평균 임금이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활발하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나는 가보다 국가 내 산업 구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X. 2차 산업은 제조업, 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업도 있으니까 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죠. 자, 기역,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그래프는 세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지도의 A, C 국가 중 하나임. 자, A는 터키. 그 다음에 C는 사우디아라비아, B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자, B 동쪽에 있는 이 나라는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자, 세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별 비율을 봤더니, 자,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보고 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품목은 되게 다양한데, 가는 기계, 그 다음에 전자기기, 그 다음에 철강, 뭐 철강 제품, 뭐 플라스틱, 공업 제품이 많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터키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화, 뭐 포도, 카펫, 뭐 그 다음에 뭐 향신료, 그냥 우리가 어떤 농산물, 뭐 1차 산업 제품이 많은 거죠. 뭐 쉽게 구별할 수 있죠. A, B, C, 가나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겠네요. 자, 가는 다보다 여기다 적을까요? 터키가 가였고요. 가. 그 다음에 나가 아프가니스탄이었고 다가 사우디아라비아니까. 가는 다보다 화석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나는 아프가니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아프가니스탄 수출 품목을 보면 알겠지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설명이 잘못됐고요. A는 C보다 전자기기의 수출 비중이 낮다. 이건 그래프 보는 거니까요.
설명이 잘못됐고요. B는 A보다 무역 규모가 크다.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에 비해 터키는 어느 정도 살기도 하고 제조업이 발달해 있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의 무역 규모가 훨씬 커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번. 다음 자료의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날 변화를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지도를 봤더니 뭐 말리, 니제르, 차드 있네요. 그래서 얘는 사헬 지대에 있는 국가들이고요. 나무 벽을 뭐 만들겠대요. 그럼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설명 읽어보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녹지대, 녹색 땅을 만든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사막화를 좀 늦추거나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곡물 생산량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민의 수는 감소할 거고요.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량은 역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D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강 문제풀이 마쳤습니다.